캐나다 토론토에서 교통연구원으로 일하는 마이클 톰슨. 그는 15년간 북미 대도시들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온 베테랑 전문가였습니다. 토론토 대학교 교통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그의 하루는 늘 같은 고민으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하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현실은 늘 그의 이상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토론토 지하철은 1954년에 개통된 이후 근본적인 혁신 없이 운영되고 있었고, 노후화된 시설과 빈번한 지연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겨울철이면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로 인한 운행 중단이 일상이었고, 여름철에는 에어컨 고장으로 승객들이 고온에 시달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안전이었습니다. 매년 20에서 30건의 선로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상당수가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더욱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연간 100건이 넘는 선로 관련 사고, 높은 범죄율로 인해 밤늦은 시간 이용이 위험했고, 쥐와 바퀴벌레가 승강장을 돌아다니는 것은 이미 일상 풍경이 되어버렸죠. 마이클은 매년 발표되는 북미 대중교통 통계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정시율 겨우 70에서 80%, 연간 수십 건의 중대 안전사고, 그리고 시민 만족도는 60%를 겨우 넘나드는 수준. 이것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라는 미국과 선진국 캐나다의 대중교통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유독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국제학술지와 유엔 교통보고서에서 접한 서울 지하철의 놀라운 통계들은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시율 99.2%, 연간 중대사고 거의 제로, 시민 만족도 90% 이상, 일평균 승객수 800만 명을 안전하게 수송한다는 수치들. 과연 이런 수치들이 현실일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언젠가는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그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세계 각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설명할 때마다 그는 항상 한국의 사례를 마지막에 특별히 언급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한국에서는 정말 놀라운 교통혁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서울 지하철을 직접 체험해보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토 대학교에서 도시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2024년 가을, 드디어 제게 천재이루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제교통학회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대중교통 혁신 연구 프로젝트의 북미 지역 수석 연구원으로 선발된 것이죠.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15년 전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생 시절 동양 문화에 관심이 많아 배낭여행으로 아시아를 돌아다녔는데 그중 일주일을 한국에서 보냈었거든요. 당시 제가 기억하는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느낌의 역동적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연구자로서, 그것도 교통 전문가로서 한국의 발전상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15년 전에도 인상적이었지만 지금은 아예 차원이 달랐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라는 것을 입국 과정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철도 AREX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55분 동안 저는 이미 한국 교통 시스템의 수준 높음을 온몸으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열차 내부는 마치 유럽의 고급 고속열차 같았고, 정확하고 친절한 다국어 안내방송, 그리고 무엇보다 승객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이 토론토나 뉴욕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1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조성된 신도시들, 완벽하게 정비된 도로와 교통 인프라,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초현대식 건축물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로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착각을 했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역사 건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여도 전혀 혼잡하지 않게 설계된 완벽한 동선까지.
모든 것이 15년 전의 기억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연구자로서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던 것은 바로 그 유명한 서울 지하철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맡기자마자 저는 연구 스케줄도 있고 곧바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순간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하 2층 1호선 승강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바로 스크린도어였습니다. 논문과 사진을 통해 그 존재는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그 위용과 정교함이 상상을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승강장과 선로를 완전히 분리하는 이 투명한 벽은 단순한 안전 설비가 아니라 첨단 공학 기술과 미학이 결합된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북미 지하철과의 참담한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매년 평균 25건의 지하철 선로 추락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살 시도, 실수로 인한 추락, 심지어 다른 승객에게 밀려서 떨어지는 경우까지 다양하죠. 뉴욕은 더욱 심각해서 연간 150건이 넘는 선로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운행 중단이 연간 500회를 넘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스크린도어 시스템이라면 그런 모든 사고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겠더군요. 잠시 후 1호선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속 80km로 달려오던 열차가 정확히 정해진 위치에 오차없이 정차하고 스크린도어와 열차 문이 완벽하게 일치하며 동시에 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하차하고 승차하는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정확히 30초 만에 완료되는 놀라운 효율성까지. 토론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국제교통학술지에서 읽었던 서울 지하철의 선로 관련 사망사고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통계의 진짜 이유를 이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가치관과 철학이 구현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연속적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지하철 역사의 청결함과 쾌적함이었는데 이는 제가 경험해본 어떤 지하철과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뉴욕 지하철 승강장에서는 쥐를 보는 것이 일상이고 때로는 고양이만큼 큰 쥐들이 승객들 발밑을 당당하게 지나다니기도 합니다. 쓰레기는 기본이고 각종 오물과 알코올 냄새, 소변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가 항상 코를 찌릅니다. 토론토 역시 겨울철 제설용 소금과 진흙이 뒤섞인 더러운 물이 승강장 바닥에 고여있는 경우가 많고 곰팡이 냄새와 습기로 인한 불쾌한 공기가 항상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승강장은 마치 5성급 호텔 로비나 고급 쇼핑몰을 연상시켰습니다. 바닥은 반사될 정도로 반짝반짝 윤이 났고 벽면과 천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으며 조명도 밝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공기의 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 공간은 공기가 탁하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서울 지하철은 오히려 지상보다도 더 쾌적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의 지하철 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서울 지하철에는 최첨단 공기정화 시스템과 미세먼지 저감 시설이 모든 역사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실시간으로 PM2.5, PM10, 이산화탄소, 습도를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공기질을 조절한다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음 수준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뉴욕에서는 열차가 들어올 때 90데시벨이 넘는 굉음이 발생하는데 서울에서는 열차 운행음이 도서관 수준으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 토론토에 있는 동료들에게 보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이런 쾌적한 지하 공간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승강장 바닥에 그려진 정교한 표시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열차 문이 열릴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승차 대기선과
하차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휠체어 이용객과 임산부를 위한 별도 공간까지 세심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모든 승객들이 이 표시를 자연스럽게 따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두 줄로 서서 기다리고 하차 승객이 모두 내린 후에야 승차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승하차 시간이 30초로 단축되더군요. 티머니 카드 시스템도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하나의 카드로 지하철은 물론 버스, 택시,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통합성이 놀라웠죠. 뿐만 아니라 편의점, 카페에서의 결제도 가능하더군요. 토론토의 프레스토 카드는 대중교통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그마저도 가끔 오류가 나는데 티머니는 정말 완벽한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열차 내부의 정보 시스템은 정말 똑똑했습니다. 각 칸마다 설치된 대형 LCD 화면에는 현재 위치, 다음 역, 소요 시간, 환승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심지어 각 문별로 어느 출구와 가까운지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처음 온 외국인도 전혀 헤맬 일이 없겠더군요.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각 칸마다 USB 충전 포트와 무선 충전 패드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에어컨 시스템도 정말 스마트했습니다. 양냉 방칸과 강냉 방칸을 구분해서 승객들이 자신의 체감 온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했더군요. 환승 시스템의 효율성도 놀라웠습니다. 복잡한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실제로 환승해보니 동선이 최적화되어 있어서 시간 낭비 없이 매끄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호텔 수준으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혁신의 교과서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연구 노트에 계속 메모를 했습니다. 연구자로서의 직업병이기도 하지만 정말 기록해둘 가치가 있는 혁신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가 잘 아는 뉴욕 지하철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배차 간격부터 살펴보죠. 뉴욕에서는 러시아워에도 5-7분 간격이 일반적이고 주말에는 10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러시아워에 2-3분 간격으로 열차가 오더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시율도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뉴욕은 70에서 75% 정도인데 서울은 99%를 넘나더군요. 청결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뉴욕 지하철 승강장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고 때로는 사람의 배설물까지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정말 깨끗했어요. 편의성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와이파이도 제대로 안 터지는 경우가 많고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오는 열차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특히 놀라운 것은 냉방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칸마다 온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승객들이 자신의 체감 온도에 맞는 칸을 선택할 수 있더군요. 환승 시스템도 뉴욕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뉴욕에서 환승하려면 개찰구를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몇 블록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지하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고 동선도 최적화되어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솔직히 비교하기조차 부끄럽다고 말이죠. 15년간 북미 지하철을 연구해온 제가 내린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서울은 이미 미래 도시의 교통표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 적응해갈 무렵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GTX라는 프로젝트였죠.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라고 하는데 최고 시속 180km로 수도권을 관통하는 철도라고 하더군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GTX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킨텍스 근처의 공사 현장에서 본 규모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터널 공사, 최신 기술로 건설되는 역사들,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GTX가 완전히 개통되면 일산에서 강남까지 19분, 파주에서 삼성역까지 3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출퇴근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토론토에서 교외 지역에서 도심까지 출근하려면 1시간 이상이 기본인데 서울은 더 먼 거리를 30분 만에 주파한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미 교통혁신에서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아직도 계획 단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들을 한국은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GTX뿐만 아니라 SRT, KTX 등 고속철도 네트워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다니 이것은 정말 한국 전체가 하나의 광역도시권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교통의 미래를 먼저 살아가는 나라다라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비전과 실행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2주간의 연구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앞둔 저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 응했습니다. 그동안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며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통 모델입니다.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 효율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운영 방식,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교과서적입니다.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교통 시스템 발전 속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21세기를 넘어 22세기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연구하는 많은 기술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시민들의 일상이 되어 있더군요. 특히 GTX 같은 프로젝트를 보면 한국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한국이 세계 교통 혁신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혁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토론토시와 한국 간의 교통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고 싶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과 지금의 현실, 그 사이의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한국 시민들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정말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